오늘은 정적분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는데 정적분의 활용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넓이 구하는 건데 개념에 대한 부분은 문이과가 공통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정적분의 정적분이죠. 정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적분의 값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y는 fx라고 얘기할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도형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도형에 대해서 내가 y는 fx가 이렇게 돼 있어. 요 자리가 a고 요 자리가 b야. 그럼 요 넓이잖아. 그지? 요 넓이를 내가 a라고 얘기하려고. a가 아니라 k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똑같은 개념인데 fx를 얘들아 요거를 x축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표시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얘기해봐. 그러면 이 값은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x축 둘러싸인 도형의 정적분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k가 될 거야. 그래서 정적분의 값이라고 얘기하는 건 양수도 나올 수 있고 뭐야? k 값이 양수라고 얘기하면 음수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지? 넓이야. 정적분의 값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넓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길이 구할 때 항상 양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넓이를 우리가 s라고 얘기할 때 넓이도 항상 뭐여야 돼? 양수여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곡선과 첫 번째 배우는 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x축 사이에 둘러싸인 사이의 넓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사이에 넓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y는 fx하고 잘 봐. 이제 전제 조건이지. y는 fx하고 x는 a하고 x는 b라고 얘기할 때 a 값이 b보다는 작다라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럴 때 x축과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x축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봐. 요 자리가 a고 요 자리가 b라고 얘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지금 요 넓이의 값 자체가 얘들아 뭐냐면 항상 양수다. fx가 양수니까. 그지?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s라고 얘기하는 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얘기하면 그냥 끝나요. 아셨습니까? 근데 두 번째 여러분들이 x축이 이렇게 있는데 y는 fx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야. 이 자리가 a고 이 자리가 b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fx가 0보다 어때? 작거나 같잖아. 그러면 도형의 넓이, 이 넓이의 값은 여러분들이 그냥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얘기하게 되면 틀린단 말이야. 왜 틀리냐? 넓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정적분의 값인데 지금 음수잖아. 그러니까 넓이를 만들려면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세 번째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요게 a고요, 요게 b인데요. 이 자리가 c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값을 S1, 이 값을 S2, 넓이의 값을 S1, S2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S라고 얘기하는 걸 S1 더하기 S2라고 표시할 수가 있게 되고 아시겠습니까? S1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라고 얘기하면 되고 S2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라고 따로 구해야 돼. 왜냐하면 S1이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양수란 말이야. 상관없지만 S2는 뭐야? 음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얘기할 때 넓이야 정적분을 계산하시오가 아니라 문제 속에 보면 넓이 구하라고 얘기할 거거든. 그럴 때에는 x축에 대해서 위로 올라갔는지 밑으로 내려갔는지에 따라서 위로 올라갔을 때는 그냥 두면 되지만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곡선과 y축 사이에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게 되면 똑같은 개념입니다. y는 fx라고 얘기하는 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식을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수가 y축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을 때 y는 a와 y는 b 사이에 대한 넓이가 되기 때문에
x는 여러분들이 gy의 형태로 x에 관하여 정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x에 관하여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넓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x는 gy야. 요 자리가 a고, 요 자리가 a, 요 자리가 a, 그래. 요 자리가 b, 요 자리 a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하는 건 gy라고 얘기하는 것이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거지. 맞아요? gy가 양수다라고 하는 형태로 했을 때 그냥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y에 뭐 하면 돼? dy. 변수가 y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두 번째 거는 그러면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요 자리가 b고 요 자리가 a야.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이쪽에서 요 넓이. 그럼 s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y의 dy라고 얘기하지만 이때는 이제 뭐야? gy가 음수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붙여야겠다. 그럼 세 번째 거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 따로따로 지금 표시를 하는 형태로 문제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넓이 구하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야?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의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야. 세 번째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곡선 사이의 넓이도 사실은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크게 보면 두 종류인데 뭐 작게 보면 여러분들이 3개씩 해서 6개로 표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푼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 gy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여러분들 봤을 때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으면 음수다. x축의 위에 있으면 양수다. 아래에 있으면 음수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는 경향으로 보면 되니까 하나에 대한 것만 봅시다. 여러분들이 y는 fx라는 그래프하고 y는 gx라는 그래프의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x축으로 둘러싸인 거가 아니라 두 곡선이야. x축만 그릴게요, 선생님. x축만. fx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gx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봐. 얘가 fx고 얘가 gx예요. a부터 b까지야. a부터 b까지. 만약에 교점이라고 얘기하는 형태가 된다면 여러분들 연립해서 교점까지 찾아야만 합니다. 그럼 요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fx라고 얘기하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만큼이잖아. 이게 넓이잖아. 그지? 그래 놓고 뭘 하느냐면 이만큼의 넓이를 어떻게 해주면 돼? gx에 대한 넓이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에서 gx만큼 fx 원래 이렇게 해야 되죠. dx에서 빼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에서 마이너스 gx의 dx입니다. 그럼 지금 현대인이 지금 그린 그래프를 보게 되면 x축 위에 전부 다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 내용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fx라는 그래프는 여기 있어요. gx라는 그래프는 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자리가 a고 이 자리가 b라고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fx라는 그래프에 대한 넓이를 찾아야 돼. 이만큼을. 그지? 그 다음에 gx라는 그래프만큼의 이만큼의 뭐야? 넓이를 반드시 뭐 해야 돼? 찾아야 된단 말이야. 넓이를. 그지? 그러니까 요것을 fx라고 두고 요거를 gx라고 뒀을 때 여러분들은 넓이니까 s라고 얘기하게 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잖아. 그지? 이 넓이는 구했단 말이야. 이 넓이 어떻게 되니? 밑에 있으니까 반드시 마이너스. 그럼 a부터 b까지 gx의 뭐야? gx의 dx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치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gx의 dx더라. 그러면 x축 위에만 있든 중간에 끼어 있든 식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두 곡선 사이 넓이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를 보게 되면 둘 다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잖아. 그지? 세 번째 거는 둘 다 밑에 있으면 이게 fx야. 이게 fx.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해서 얘가 gx야. 그런데 둘 다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a고 이 자리가 b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넓이는 이 넓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만큼의 넓이에서, 맞니? 이만큼의 넓이에서 지금 현재 그려지는 그래프의 넓이만큼을 어떻게 해줘야 돼? 요만큼의 넓이만큼을 빼줘야 되는 상태. 맞지? 그러면 S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테그랄 해놓고 A부터 B까지 GX, DX야. 그렇지만 넓이니까 빼기 해주면 돼. 맞지?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넓이만큼 빼줘야 되는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넓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마이너스 해주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니까 그냥 A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gx, dx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y는 fx하고 y는 gx에 대한 그래프에서 세 가지 유형을 보게 되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그냥 위에 있는 그래프를 정적분한 거하고 밑에 있는 그래프를 정적분한 걸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더라? 그냥 빼면 되더라. 그러면 x는 gy라는 형태가 되면 y축에서 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더 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만큼을 정적분해서 빼주게 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넓이 구할 때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시게 됩니다. 그래프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선생님이 지금은 그래프가 교점이 안 생기게 그랬지만 그래프가 교점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연립까지 하는 과정까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아니 정확하게 그럼 넓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문과 문제 따로, 이과 문제 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